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선관위 이야기 네 번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관위 직원들 위아래 없이 채용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업무 추진비를 영수증도 없이 현금으로 쓰고 또 주말에도 거침없이 써 제낄 정도면 선거 관리라고 제대로 했겠습니까? 왜 정부와 여야 정치권, 주요 언론은 선관위원회의 채용 비리만 문제 삼고 정작 우리 민주주의의 대못을 박은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말을 못합니까? 홍길동이 서자라서 호부, 호형을 못한 것처럼 정치권과 정부, 주요 언론은 선관위원회에 책 잡힌 것이 얼마나 많길래 부정선거 가능성 논의조차 언급을 회피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주요 언론 중에는 선관위의 소쿠리 투표, 이 사태가 있었지만 선거 부정 시도로 보기는 어렵다. 선관위 선거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는 부정선거론자들에 의해서 소모적인 논란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이런 헛소리를 합니다. 정말 통탄할 지경입니다. 이제 우리가 선관위의 부정, 불법에 눈 감는다면 우선 당장 우리 사회 선거 시스템 붕괴를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역사에 우리 후손들에게 죄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부정선거 종합판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부정선거의 핵심은 사전투표에 있습니다. 당일 투표에서 유권자들은 실제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고 투표지를 교부받아서 투표합니다. 그런 반면에 사전투표에서는 유권자들의 투표 기록이 선관위의 컴퓨터 서버 속 통합 명부에만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해킹 등 조작에도 취약합니다. 전자서명 기록이 개표 종료와 더불어서 삭제되기 때문에 추후에 불법 여부를 확인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문제가 된 그런 사전투표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DMZ 인근의 민간인 출입 통제선 안에 위치해 있던 파주시 진동면입니다. 4.15 총선 시에 진동면 개표 결과 관내 사전투표 수가 114표였습니다. 그런데 진동면 거주자 투표수는 44명 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70명이 진동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닌 유령 투표 아니냐, 조작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선관위 측은 같은 관내의 옆 동네 사람들이 진동면에 와서 투표를 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늘어났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이 진동면이 외지인 출입이 까다로운 그런 민통선 지역이라는 말은 쏙 빼놓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말대로 관내 외지인들이 동네 주민들 2배에 가까운 사람들이 몰려와서 투표를 하고 갔다면 마을 사람들이 이를 모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진동면 현지 주민으로서 구성된 투표 참관인들은 외지인들 숫자를 아무리 많이 잡아도 14명 정도라고 합니다. 70명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게다가 안보 의식이 높은 민통선 지역인 진동면 주민들의 투표 결과는 관내 사전투표에서 미래통합당이 40표, 민주당이 72표로
진보 진영이 압승을 한 반면에 당일 투표에서는 미래통합당이 43표, 민주당이 21표를 얻어서 보수 진영이 압승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전투표에서 나온 미래통합당의 40표, 민주당 72표. 정말 우리 상식에 반합니다. 상황이 이럴진데 의문점 해소를 위해서라도 선관위원회에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야 하는데 선관위는 사전투표 일반론을 들어서 하등 문제될 게 없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어물쩍 넘어가려 합니다. 반드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4.15 총선 당시 부천시 신중동 선거구입니다. 신중동 관내 사전투표 수가 18,210표로 집계되었는데 투표 장소는 한 곳뿐이었습니다. 1인당 투표 시간을 따져보니 4.74초가 나왔습니다. 코로나로 거리 두기까지 하면서 열 체크하고 또 소독제를 바르고 그 다음에 투표장에 입장하게 되는데 신분 확인 후에 투표지를 받는 그 시간에만도 1분은 좋게 걸릴 텐데 18,210명이 투표했다. 그런 투표를 했다고요? 정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1인당 4.74초. 당시에 신중동 투표소에서 비닐 장갑 나눠준 그런 알바들이 있습니다. 그 알바를 했던 한 청년은 하루에 3,500명 정도가 투표를 했다고 제보를 했습니다. 5초 안에 투표를 마칠 수 있다는 말을 고지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 번째는 2018년 6.13 서울시 구청장 선거 케이스입니다. 서울시 구청장 선거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이 425개 동 전승을 거둔 사실을 들 수 있습니다. 한 곳도 예외가 없이 다 민주당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확률이 과연 믿어지십니까? 선거인 명부가 없는 사전투표, 투표했다는 유일한 기록인 신분증 이미지 파일도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간이 지나면 삭제키로 되어 있는 사전투표는 해킹의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조작해도 증거가 전혀 남질 않습니다. 이렇게 검증 불가한 사전투표제를 설계, 도입하고 이를 강행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밝혀내야 합니다. 저렇게 썩어빠진 선관위 조직이 무슨 짓인들 못하겠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전투표 제도의 불합리성과 위험성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선관위는 저와 민경욱 의원을 사전투표 조작서를 유포해 투표 참여를 방해한 이런 혐의로 형사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또다시 서울고등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서울고법은 중앙선관위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렇게 고소고발을 남용해서 정의로운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아주 못된 행태를 일삼아 왔습니다. 선관위의 이러한 못된 행태는 부정선거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이미연 감사위원이 작년 3월
사전투표가 유독 불신의 대상인 이유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명쾌하게 문제점을 제기해 놓은 만큼 이제 감사원은 선관위 감사 시에 이 사전선거제도 도입과 운영을 고집한 그 사유를 밝혀내는데 감사에 초점을 둬야 하겠습니다. 저는 불의와 악에 굴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부정선거 규명하고 처벌에 이르도록 압박하고 부정선거 방지 대안을 만들어서 선거 정의를 바로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내용을 우리 다른 유튜브들 그리고 카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변 지인들에게 퍼나르고 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얘기를 한 김에 제 유튜브 황교안TV에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독하기를 하지 않으셨으면 구독 눌러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정의 세워나가는데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